예, 이어지는 강의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하고 또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면 어떤 한 평균의 부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녀를 가르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피라미드 꼭대기로 올라갈 수 있을 확률은 연줄이 없다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쳐야 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튀면은 여러분들 그 개인 그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제초 작업 하시죠? 그리고 풀들 다 자르고 하는 것, 나무 같은 거 가지치기 하고 하시는 것 있죠? 예. 그럴 때 잘려나가는 부분들이 어느 부분이죠? 항상 튀어나온 부분들이죠? 예. 그래서 튀어나오면은 잘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부모로서 사회의 이런 모습들을 보고 듣고 또 이런 경우들을 뉴스에서도 접하고 이러다 보면 사실상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 예. 바로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녀에게 어떤 때는 겸손해라 그랬다가 어떨 때는 왜 너는 너의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니? 네 자신을 가지고 좀 자신감 있게 뭔가를 해봐라. 그랬다가 또 다음번에 가서 어른한테 그러면 안 되지. 겸손해야지. 아이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은 그렇죠. 아이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10대로 가기 시작하면 아마 10대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은 아마 지금 짐작을 하실 겁니다. 이렇게 접근하면은 아이들 당장에 반응이 옵니다. 아니 여기서는 자신감 있게 뭐라고 얘기를 하라고 해놓고 왜 또 여기 가서는 겸손하라고 얘기하고 도대체 나보고 뭘 어떡하라는 거냐고. 그냥 말 그대로 불똥이 튀죠. 싸움이 벌어지죠. 여러분들 그 사춘기의 갈등이라고 하는 게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런 데서 옵니다. 부모가 접근하는 방식인데 그 접근법이 뭐냐? 모순입니다. 양쪽이. 한 번은 이렇게 얘기하고 한 번은 저렇게 얘기하니까 아이들로서는 그 자녀들로서는 그런 거죠. 아니 왜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는 또 이렇게 얘기해? 왜 또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이건 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 도대체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부모님 그 엄마 아빠가 자기들 말을 들으라고 이거 얘기를 할 수가 있나? 이런 게 무의식에 쌓이면은 충돌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는 이번 강의에서 다루는 거는 저희 겸손과 이제 그 튀는 것, 이 두 가지의 그런 어떤 이 방법,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지만 이런 비슷한 것들이 여러분들 일상에 굉장히 많이 깔려 있을 거라는 거죠. 이제 그것을 피해가는 방법, 그것을 비껴가는 방법들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제 강의를 통해서 익히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자녀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이제 달라지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그 방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치면 잘리고 평범하게 있자니 위로 올라갈 확률은 적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서술하고 질문하기. 이것을 여러분들 혹시 제가 따로 공부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강의를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이거를 그 강의에서 제가 만든 공부 방법의 강의를 이제 저는 제안은 드립니다. 이 자녀 교육 따로 해가지고 제가 만든 공부 방법에 대한 강의를 이거는 제가 중앙일보 이 JTB에다가는 이 밴쿠버 중앙일보 JTB에다가는 올려놓지는 않았지만은 그 전에 이제 만들어 놓은 것들이라서요. 그거를 가서 보시면은 서술하고 질문하는 것이 공부 방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가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그거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바로 이거죠. 예습하고 복습하고 여기 수업 듣고 이거를 서술하고 질문하고 이 방법을 가지고 계속 반복만 하면 말 그대로 사고력이라고 하는 건 폭발적으로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게 이제 그 방법을 하기가 어려울 뿐이지 이제 요 방법만 쓸 수 있다면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부에 있어서도 서술과 질문, 관찰, 서술, 질문. 제가 여기다 관찰은 빼놨습니다만 관찰, 서술, 질문이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여기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제 앞번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공부하는 방법과 이것이 다르지 않다. 이제 이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갈 거기 때문에 제가 이번 강의에서는 이걸 자세하게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서술과 관찰, 서술, 질문이 공부의 모든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이 피라미드 구조에서 튀지 않고, 튀어도 감히 누군가가 나를 와서 잘라내지도 못하고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거죠. 질문을 하면요, 상대방에게 딱 보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회사가 이 펜을 만드는 회사라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펜을 만드는 회사인 경우에 제가 이제 신입 사원이라서 딱 들어갔습니다. 이 펜을 딱 보면서 얘기합니다. 아니, 이 펜은 봐봐, 이제 뚜껑을 열 때 보니까 이렇게 삐걱 소리 나고 이 뚜껑도 잘 안 열리고 또 이거 뒤에다가 이렇게 꼽아놓고 이렇게 쓰다 보면 이게 자꾸 이게 날아가서 뚜껑도 잃어버리고 막 이러는데 도대체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지? 나라면 이것보다 훨씬 더 디자인을 좀 더 바꾸게 해서 여기를 좀 더 깊게 해가지고 얘가 잘 안 떨어지게 하고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쳐볼게요. 상사와 이야기를 할 때요.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이게 바로 튀는 거죠. 이거는요, 직장 상사 앞에서 이 얘기를 하는, 이거를 디자인하고 만든 사람들, 그리고 이것이 이거 된다, 이거 우리 할 수 있다, 이거 만들면 많이 팔 수 있을 거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을 몽땅 다 쓰레기로 만드는 겁니다. 이미 제품이 나와가지고 딱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다가 이거는 저거고 이건 저렇고 이러면서 딴지 걸어봐야 이 회사에서 만들어 놓고 이거를 판매를 하자고 지금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들이 만들어 놨는데 그걸 한 번에 다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들은요, 잘라야죠. 예. 저라도 제가 회사 여기에 있다라고 한다면 저라도 잘라낼 겁니다. 있어봐야 충돌만 일어나고 결국에 가서는 이 자기의 주장이지만 사람들은 흔히 얘기하는 게 이게 표현의 자유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거는 표현의 자유라기보다는 내가 다른 사람들의 그 어떤 노력과 그동안의 그런 어떤 투자를 말 그대로 전부 다 쓸어버리는 쓰레기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표현의 자유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표현의 자유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서술하고 질문하고 설명하고 질문하는 걸 바꿔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직장 상사와 대화를 할 때 이거죠. 이거는 또 떨어뜨렸습니다. 예. 이거는 지금 보니까 뚜껑 모양이 약간 이렇게 그 마른 목걸로 생겼고 여기는 원통형으로 가면서 이 뒷부분은 좀 넓게 만들어 가지고선 이렇게 길이는 한 15cm 정도 이렇게 되게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15cm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또는 뚜껑을 딱 열어보고 안에를 딱 봤는데 이거는 지금 보니까 여기에 그 약간 한 15도 각도로 비스듬하게 이렇게 그 한쪽은 깎아놨는데 이 반대쪽은 좀 경사가 급하게 한 6, 70도 이상으로 깎아놓고 면적도 작게 이렇게 나오게 거의 정사각형처럼 나오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각을 따로 짓게 만든 이유가 있나요? 라고 내가 본 거를 서술하고 질문하면 어떨까요? 이러면요, 직장 상사들이 그것을 딱 보는 순간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디자인을 할 때 여기를 왜 이렇게 깎고 이 각도는 어떻게 정하고 이거를 이 사람들이 생각해 보지를 않았다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얘기할 겁니다. 그거 괜찮은 질문이네. 왜 그랬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거 디자인하는 애한테 우리는 기술팀이 아니니까 우리는 뭐 마케팅 팀이니까 가서 한번 물어보자.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오면 우리가 이거 마케팅 할 때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마케팅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는 면적이 좀 작게 나와가지고 좀 가늘게 쓸 때 쓰고 이 넓은 쪽은 좀 넓게 표시를 할 때 쓸 수 있게 만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걸 가지고 마케팅 할 때 쓸 수 있지 않겠니?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
그럼 몰라도 직장 상사가 몰라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는 이게 이런 거를 통해서 실제로 그 이 마케팅 할 때 이 광고 같은 거 할 때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거를 가져오네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몰랐을 때는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게 만들고, 또 알고 있으면 이거 만들 때 우리도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해서 만든 거야.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가르쳐 주면서 내가 하나를 더 배울 수가 있죠. 그러고 거기에는 또 뭐가 있냐면 직장 상사는 야, 이 녀석 이것까지 이 눈치를 채? 한번 써먹어 볼만 하겠는데?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되느냐? 나는 튑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튀죠. 그리고 직장 상사도 나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 동료들이 저 사람 튄다라고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튄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들어갈 때는 이거는 이렇고 이건데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가 들어가야 되죠. 근데 여기에는 내 생각이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그럼 여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나는 그냥 보고 본 대로 설명하고 질문을 했을 뿐입니다. 내 생각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보고 있는 그대로 질문하는 것. 바로 이게 서술, 관찰 서술 질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부의 핵심, 앞에서 제가 예를 들었죠? 그 코끼리 그 관찰하고 코끼리에 대해서 질문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코끼리들이 상아가 없는 쪽으로 진화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것과 마찬가지로 관찰 서술 질문을 하는 그 힘만 가지고 있으면 내 생각을 굳이 나타내질 않고도 그 사람들로부터 쟤는 다르네? 쟤는 이게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네? 그런데 거기에는 딴지를 걸 수도 없고 자를 수도 없습니다. 진짜 충돌이 일어나는 건 언제인지 아세요? 내 생각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생각이 상대방들의 생각들을 완전히 무너뜨릴 때예요. 그런데 그거는 언제 써먹어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내가 올라가서 이쪽 사람들과 경쟁을 할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생겼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내 생각이 들어서 내가 볼 때는 이걸 각도를 조금 더 바꿨으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연필로 깎아보고 칼로 다 깎아보고 해서 써봤더니 내가 이렇게 써봤더니 이거 이러이러한데,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거는 분명히 내가 찾은 거죠. 내 생각에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러이러한 걸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직사회에서 제 강의를 이게 제가 여기서는 이제 이 자녀 교육이나 뭐 이런 내용에서는 제가 이야기는 안 합니다만은 실제로 제 교육은 두 가지입니다. 이게 사고력에 관한 그 공부, 이런 피라미드 구조 내에서 내가 이 피라미드 꼭대기로 올라가는 그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아예 피라미드 자체를 넘어서서 이 세상의 어떤 피라미드 구조에도 속하지 않고 그 밖에서 이 피라미드 자체의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지니는 그 교육의 방법, 이 두 가지가 따로 나눠져 있는데, 저는 이제 이 강의 자녀교육 강의에서는 이 피라미드 구조에 맞춰서만 할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내가 올라가면서 내 생각을 이야기할 때까지는 적어도 나를 감춰야 됩니다. 그게 뭐냐? 내 생각을 이야기를 하면서 튀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듣고 한 것들을, 관찰한 거를 서술하고 질문하는 것만 딱 하는 훈련만 해도 여기서 잘리지 않고 위로 올라갈 힘을, 나 스스로 올라갈 힘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공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 공부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학교 공부가 지식을 쌓는 공부가 아니라 사고력을 쌓는 공부를 저는 이야기를 하죠. 그게 되면 피라미드의 구조의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 힘을 얻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아이들에게 겸손을 가르치고 겸손해라, 네 자신을 보여라, 이거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죠. 예, 그렇게 접근하면 충돌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있는 그대로
본대로 이야기하고 본 그걸 바탕으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그런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방법들은 이제 하나씩 가면서 제가 그 예를 들어가는 속에서 있을 텐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예는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라 제가 만들고 제가 다른 데서 들었던 이야기들, 이런 걸 가지고 예를 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활과 좀 동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간담회에 오셔서 저에게 질문을 하시고 방법을 물으시거나 그랬을 때 이제 제가 방법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맞다, 틀리다, 좋다, 싫다, 이 겸손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것들로 아이들을 가르치면, 뭐 앞에 지금까지는 이 뭐 맞다, 틀리다,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칭찬과 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직 얘기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제 그런 얘기들 다 나올 겁니다. 근데 내용은 저는 근본은 같습니다. 그렇게 접근을 하면 이것은 이것이다, 저것은 저것이다,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로 자녀 교육을 자녀를 대하게 되면 자녀들이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입니다. 튀어서 잘릴 가능성이 높든가, 아니면 그 속에 말 그대로 납작 엎드려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근근히 그 삶을 이어가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게 되기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점을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는 어떻게 아이들을 대할지, 겸손해야 된다, 겸손하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이것을 실질적으로 그대로 이제 관찰하고 서술하고 질문하는 그 방법을 부모님들께서 보여주시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뭐 할 수 없죠. 네. 제가 수업을 개설하게 되면 그쪽으로 보내셔야죠. 저는 수업을 하게 되면 아마 물리하고 생물하고 아마 이런 거를 과학을 위주로 수업 주제를 잡아서 하게 될 텐데, 왜냐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관찰, 서술, 질문을 하는데 가장 그 훈련하는 가장 그 객관화되어 있는 그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관찰, 서술, 질문이 쉽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로 하게 될 텐데, 뭐 그거는 아무래도 좀 미래의 일이고요. 지금 당장 계획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